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에는 엄마와 함께 봉사를 하며 지내고 평일에는 남편 뒷바라지에 여념없는 40대 주부입니다. 봉사라고 말하기에도 거창한데 그저 엄마와 함께 좋은 일에 마음을 더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결혼 때부터 꿈이 하나 있었어요. 삶에 여유가 생기면 봉사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었는데요. 그땐 제가 사는 게 힘드니 누굴 도와줄 여력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 배웠죠. 봉사라는 것도 내가 도울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하구나. 그렇게 끌려가서 억지로 진심 아닌 마음으로 하는 봉사를 하는 게 사람이 아닌 동물로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혼 초반에 엄마를 따라갔다가 오는 길에 저에게 마음이 준비되면 와, 지금은 말고. 엄마도 그걸 눈치챈 것 같더군요. 그래도 그날 이후로 계속 봉사에 대한 마음이 남아 있었어요. 지금 와서 보니 이런 생각은 다 엄마가 주신 거더라고요. 몇 해 전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하다 갑작스럽게 심장에 무리가 와서 손 써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시고 난 뒤부터 엄마가 점점 다른 사람이 되거더라고요. 주말이면 텃밭 가꾸기, 유기견 봉사에 힘쓰던 분이 모든 의욕을 잃은 것처럼요. 솔직히 아빠는 사업의 전부를 걸었다고 해도 될 정도로 좋은 사장님이었을지는 모르나 좋은 남편, 아버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에게 그렇게 큰 상실감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엄마 혼자 있는 집에 가면 늘 음식 냄새로 가득하던 곳이 휑하더라고요. 엄마, 또 밥 안 먹었어? 며칠 전에 먹었어. 밥하기도 귀찮아. 나이 들어서 그렇게 살 빠지는 거 위험하다니까. 빨리 나 왔을 때라도 제대로 먹자. 옷 입어, 나가게. 싫어. 배도 안 고픈데 억지로 왜 먹어? 엄마 지금 살이 얼마나 빠졌는지 알아? 상당히 위험하다고. 나 지금 편해. 밥 안 차려서 좋은데 왜? 왜 자꾸 걱정되게 만드냐고. 예전 같지 않은 모습에 저도 걱정이 돼 더 예민하게 엄마를 대했던 것 같아요. 마음 한구석에 이러다가 엄마까지 가버리면 어쩌지? 하는 공포가 생기다 보니 언성을 높이고 괜히 짜증을 부리고 오는 날이 많았죠. 그리고 엄마는 인생을 다 산 사람처럼 다 부질없다. 필요 없어, 이젠. 엄마, 나 안 보여? 넌 시집 갔으니까 네 인생 사는 거지. 엄마를 만나고 올 때마다 집에 와서 펑펑 울곤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그 모습을 보더니 또 장모님 댁 갔다 왔어? 엄마, 죽지 못해 안달인 사람처럼 그런다니까? 진짜 속상해. 그리고 이 일을 심각하게 고민하던 차에 엄마 집 앞에서 엄마 동창인 친한 삼촌을 만났어요. 워낙 아빠하고도 잘 지냈던 사이고 아빠가 갑작스럽게 떠나면서 하던 일도 다 내려놓고 아빠 사업에 들어와 도와준 분이었거든요. 삼촌이 집안의 대소사를 다 정리해 줄 정도로 의지하고 잘 지냈던 사이였어요. 그런데 삼촌에게도 엄마의 변화가 느껴졌는지 집까지 찾아온 모양이더라고요. 아, 대체 네 엄마 살아는 있는 거냐? 모르겠어요, 삼촌. 밥도 안 먹고. 전화를 안 받아서 와봤어. 일단 들어가자. 그리고 삼촌이 소파에 덩그러니 앉아있는 엄마를 보더니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더군요. 예전엔 삼촌이 오면 뭐든 꺼내서 만들어주고 대접하던 엄마였는데 나 몰라라 하고 우두커니 있는 모습을 보더니 몇 마디 못하고 밖으로 절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엄마, 동호 삼촌 왔어. 뭐 먹을 거 좀 없어? 없어. 아무것도.
왜 왔어, 여기까지? 전화를 통 안 받아서 살아있나 보러 왔다. 전화? 핸드폰 안 봐, 요즘. 그러니까 걱정하지. 누가 나를 걱정해. 아무도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인데. 아휴, 편해, 혼자 되니까. 신경 쓸 일도 없고 맨날 찾아오는 애만 아니면 더 좋겠는데. 여기 딸도 있고 친구인 나도 있는데 왜 네가 혼자야? 다 남의 집사람이지. 엄마는 왜 자꾸 그렇게 말을 해? 내가 이혼이라도 하고 오면 그때야 받아줄 거야? 아무리 내가 결혼을 했어도 나 엄마 딸이야. 왜? 누가 남이야? 이번에는 안 그래야지, 좋게 대화로 풀어야지 하면서도 엄마가 그런 말 한마디를 하면 속이 뒤집혀져서 저도 모르게 언성을 높이고 오게 되더라고요. 삼촌도 앞에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고 나니 부끄러운 마음에 어디로든 숨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잠시 밖에 나와 있는데 삼촌이 제게 마음고생 많았겠다 그동안. 방법을 모르겠어요, 삼촌. 죄송해요. 저도 안 그러려고 다짐을 수백 번 하고 오는데 자꾸 남처럼 대하는 엄마 말 들으면 속상해서. 책임질 게 없어지면 그럴 수 있어. 밥 해먹인다는 핑계로 요리도 하고 남편 온다는 것 때문에 잘 살다가 그게 한순간에 무너지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제가? 엄마, 강아지 좋아했잖아. 너 기억나지? 그랬죠. 근데 지금 저 상태로는 안 돼요. 임시 보호하는 강아지들이 있거든. 잠시라도 엄마 곁에서 지내가 하면서 엄마가 뭐든 좀 움직이고 책임질 수 있게 해보자. 그래도 네 엄마 그런 생명까지 무시할 정도로 모진 사람은 아니거든. 주말마다 봉사하러 유기견 보호소 갔을 때 그때 제일 행복하다 하더라. 삼촌은 그 말이 생각나서 그래. 정 안 되면 내가 다시 데리고 갈게. 안 그래도 상처받은 애들한테 또 죄 짓는 거 아니겠죠? 응, 그러니까 상황 봐서 안 되면 삼촌이 데려갈게. 삼촌 마당 넓은 집 사는 거 알지? 저도 삼촌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지막으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엄마가 달라지길 바라면서 허락을 했어요. 사실 엄마를 위한 결정에 안 그래도 상처받은 강아지가 이용당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도 삼촌이 그 일은 책임진다는 말을 믿고 집에 하얀 털이 예쁘게 난 구름이를 임시보호로 맡게 됐죠. 그런데 구름이가 엄마 집에 온 순간부터 상태가 날이 갈수록 좋아지면서 다시 예전의 엄마로 돌아온 것 같았죠. 엄마, 집에 왔는데 왜 아무도 없어? 응, 근처에서 우리 구름이하고 산책 중. 밥은 먹었어? 구름이 밥 먹을 때 같이 먹었지. 너는 배 안 고파? 난 엄마랑 먹으려고 왔는데, 치사하게 둘만 다니네. 냉장고 안에 반찬하고 국 있으니까 데워서 먹고 있어. 엄마 곧 들어갈 거야. 구름이도 이제 하나 달라고 하는 것 보니 들어가고 싶은 모양이야. 다시 요리도 하고 전처럼 집안을 알뜰하게 살뜰하게 살피는 엄마 모습을 보니 그때 삼촌 말을 따르길 정말 잘했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는 구름이 때문에 다시 유기견 보호소 봉사도 시작을 했어요. 처음엔 엄마가 걱정되기도 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에 갔는데 저도 가서 배우고 느끼는 게 참 많았어요. 주인이 아무리 못된 인간이라 낯선 곳에 버리고 떠났어도 여전히 사람 오면 꼬리를 흔들고 품에 안기는 게 사랑스럽더라고요. 두 번의 상처는 없게 더 안아주고 싶었죠. 그리고 차로 1시간이 넘는 곳을 엄마랑 왔다 갔다 하면서 차 안에서 그간 하지 못했던 얘기를 많이 나누게 됐어요. 딸보다 삼촌이 더 낫더라니까. 왜? 우리 구름이 데려와서? 난 엄마가 그때
정말 곧 죽을 사람처럼 밥까지 굶고 그러니까 실은 너무 힘들었어. 아니, 아빠하고 사이가 좋았던 것도 아니면서 왜 그랬던 거야? 이해가 안 가네. 나도 몰랐지. 네 아빠 뒷모습만 보고 살았는데 그래도 나이 들면 서방님 뿐이라고. 자식하고는 또 다르더라.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조그만한 게 품에 안기는 걸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 삼촌이 데려온 첫날은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구석에 있었거든. 정말? 이렇게 밝은 애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쪼르르 와서 품에 들어오는 거야. 그러고 내가 안고 있는데 내가 얘는 꼭 책임져야겠다 했지. 난 그냥 엄마가 돌아와서 좋아. 그래서 말인데 네 아빠가 남기고 간 돈이랑 있잖아. 이젠 그걸 의미 있게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 사실 오래 생각했던 문제야. 어디에 쓰고 싶은데? 그 돈은 엄마 거야 원래. 우리 봉사 다니는 곳도 너무 상황이 안 좋잖아. 사료값 몇백 나가고 나면 남는 것도 없겠더라고. 그래도 생명을 지킨다는 생각 하나로 다 하는 거니까 돕고 싶어. 엄마 뜻이 그러면 그래야지. 너도 물려주길 기대하고 그랬을까 봐. 엄마 다 쓰고 갔으면 좋겠어. 왜 자식 눈치를 봐? 그건 엄마 돈이니까 떳떳하게 엄마 좋을 대로 써. 아빠가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인데 그 돈은 엄마가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식에게 당연히 얼마쯤은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엄마가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엄마도 구름이를 통해 새롭게 태어났듯이 저도 그 감사함에 마음을 보태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녁에 남편과 그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이 얼굴이 굳더니 꽤 되잖아. 아버님 최선이면. 아마도. 근데 어차피 엄마가 다 쓰고 갈 돈이니까.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잖아. 안 말렸어? 미쳤어? 응? 몇십억씩 여유롭고 TV에 나올 정도로 잘 버는 사람들 하는 짓이야. 현실에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아니야. 무슨 명예를 얻는다고 그딴 짓을 해? 개판 깔아주는 일에 아버님 평생 모은 걸 갖다 바친다고? 진짜 생각이 있어? 알잖아. 엄마도 구름이 덕에 회복했고. 아니, 그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였는데 타이밍이 맞아 떨어진 것뿐이지. 당신은 왜 그런 문제를 혼자서 결정해? 이제 나랑 사는 거 아니었어? 아니, 그 돈은 우리가 참견할 게 아니니까. 부부야, 우리. 부부라고. 공동으로 재산을 쓰는 부부. 근데 왜 소리를 질러? 당신이 맡겨둔 돈이라도 돼? 당신, 내가 사업 준비하는 거 알잖아. 당신이 투자받은 건 문제가 될 거 없다고 해서. 문제가 왜 없어? 당신한테 걱정 끼치기 싫으니까 그렇지. 요즘 세상에 누가 남한테 투자금을 턱턱 내주냐고. 나도 너무 힘들었어. 이럴 때 나 한 번만 도와주면 좋잖아. 거기까진 미처 생각 못했어, 나도. 맨날 집 내팽개치고 엄마 걱정되네 울고 짜고 하는 거 난 다 봐줬어. 나중엔 무슨 개새끼 데리고 와서 예쁘다고 난리치는 것도 봐줬어. 하다 이젠 걔한테 돈을 바쳐? 남편을 개만도 못하게 생각하니 이게 가능하지. 나는 우리 잘 살자고 발버둥 치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하고. 돌아가는 꼴 좋다. 이게 부부야? 남이지. 소리를 치다 못해 문까지 쾅 닫고 들어간 남편은 그날 이후로 방에 자물쇠까지 걸어 잠그며 지내더라고요. 결국 한 달 이상을 각방 생활을 하며 지냈죠. 그리고 우연히 집에 반찬을 주겠다며 온 엄마가 냉랭한 분위기를 눈치채 남편을 따로 만나 이야기를 나눈 모양이더군요.
며칠 뒤에 이서방이 사업을 구상 중이었어? 아직 투자받는 중이긴 한데 무슨 말 했어? 엄마 몰랐지. 강아지 사업인데 유기견 보호하는 시스템 준비한다던데. 내가 이렇게 가까이에 두고 좋은 일 할 곳을 몰라봤다니. 엄마한테 바로 말해줬어야지.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게. 어차피 우리 유기견한테 쓸 돈이니까. 끝내 이 일을 못 참고 엄마한테 가서 투자를 받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고 온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태 저에게 강아지 이야기는 한 번을 언급한 적이 없었는데 좀 미심쩍긴 했죠. 제가 자세히 묻질 않아서 몰랐던 건지 그날 제 앞에서 개새끼 어쩌고 부르던 걸 생각하면 이게 정말 그 사람이 준비한 사업이 맞나 의심스럽더라고요. 유기견 사업이래? 정말? 아유, 너네 부부 맞아? 남편 사업 잘 모른다고 그러면 못 써. 아니, 엄마, 설명은 자세히 들었어? 그럼, 다 준비돼 있는데. 이게 사업 수익보다 좋은 일에 힘쓰는 거라 투자자들이 잘 안 모이는 모양이더라고. 그러니까 일할 때 힘내줘야지.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은 다른 사람이 돼서 단단히 잠근 문을 열고 나와 저에게 먼저 살갑게 말을 걸더라고요. 여보, 우리 오랜만에 치킨에 맥주 한잔 할까?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의 사업에 대해 자세히 묻자 우리 이런 시간 오랜만인데 사업 얘기를 해야겠어? 아니, 당신 유기견 사업은 처음 들어서. 방향을 바꾼 거지. 나도 두 사람 덕에 느낀 게 많아. 엄마한테는 몇 시간을 자료까지 준비해와서 말을 했다는 사업 이야기를 저에겐 단 한마디도 안 하려고 드는 남편 태도가 좀 이상했죠. 그래도 서로 쌓여있던 이야기를 하고 나니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말이 되자 반찬 한 보따리를 아침부터 엄마가 가지고 왔더라고요. 남편을 보더니 엄마가 더 신난 얼굴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서방, 투자금 들어갔을 거야. 그래요? 몇십억이나 되는 돈을 오로지 남편 말만을 믿고 보낸 엄마에게 감사한 얼굴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갑자기 코를 막더니 토할 것 같은데 치우세요, 빨리. 치우라고. 버려. 뭘 버려. 엄마가 애쓰고 해온 건데. 이게 개나 처먹을 만한 반찬이지. 뭐? 반찬 치우라고. 개 냄새가 진동해. 개판에 가서 살더니. 뭐라고? 당신 엄마 앞에서 무슨 말버릇이야? 이제 사업 자금 나한테 다 털어넣었겠다. 개털이네? 개라면 다 좋아하는 두 분이시지? 내가 뭐 개집은 넓은 걸로 사드릴 수 있지. 근데 이 반찬은 사료에 섞어 먹는 기분 나서 못 먹겠으니까 치우라고. 갑자기 어떻게 이래? 당신 돈 받았으니까 됐다 이거야? 아니, 이서방, 왜 이러나 자네? 특히 당신한테 개 냄새 더럽게 많이 나. 이제는 내가 안 참을 거야. 사람하고 개 정확하게 구분지어서 개팔자로 살 너희 같은 것하고 사람하고 나눌 거라고. 이렇게 살려고 내가 얼마나 기다린 줄 알아? 곧 이 집도 정리할 거야. 그러니까 개집이나 빨리 사. 남편 놈 말을 듣자 엄마는 힘이 풀려서 식탁 바닥으로 주저앉았고 저도 돌변한 그 인간 얼굴을 보니 도저히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화를 내 정신조차 없을 정도로 너무 놀란 우리는 서로를 붙들며 겨우 버티고 있는데 어이 개판모녀 당장 꺼져. 내가 이 집 정리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
그리곤 음식물 쓰레기에 엄마 반찬을 싹 버리더니 나가더라고요. 어쩐지 저놈이 하겠다는 사업 얘기를 들었던 적이 없는데 집 하나 빼놓고 그걸 다 내준 엄마가 자책을 하더라고요. 설마 사위가 그래도 사위잖아. 남도 아니고 너랑 잘 살고 싶고 이 사업 진심으로 잘해보고 싶다 그랬어. 근데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사람을 속여? 일어나 엄마. 저런 자식한테 어떻게 네 아버지 돈을 주냐? 응? 우리 무슨 소송이라도 걸어서 받아올 방법 없을까? 내가 미련해서 벌어진 일이야. 나 때문이다. 내가 죽어야 돼. 엄마, 왜 그래? 이미 벌어진 일이잖아. 그런데 그때 제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삼촌이었어요. 저는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내색하지 않으려고 받았는데 삼촌이 다급한 목소리로 받자마자 아니, 안 되겠다. 다 가짜야. 네? 네 엄마가 오전에 이체해달라고 부탁한 돈. 그 사업 자료가 너무 이상해서 찾아보니까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어서 하루만 더 생각해보자고. 뭐라고요, 삼촌? 오전에 이체 못했어. 네 엄마는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엄마, 우리 살았다. 살았어. 삼촌이 돈 안 보냈대. 돈? 안 보냈다고? 정말이야? 꼭 오늘 보내야 하는 건 아니잖아. 괜찮지? 삼촌이 우리 살렸어요. 무슨 소리야? 네 엄마가 일찍 보내라고 하도 보채서 내가 보내려다가 불안해서 일단 뒀어. 삼촌,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이걸 어떻게 갚아요? 삼촌이 큰 돈을 엄마가 무턱대고 사위랍시고 주려는 걸 나름 꼼꼼하게 살핀 것 같더라고요. 그 덕분에 우리는 그 인간 말대로 정말 개털꼴이 날 뻔했지만 살아났죠. 항상 위기 상황에 있던 우릴 살려주던 삼촌이 이번에도 또 우릴 도와줘서 정말 둘이 끌어안고 삼촌에게 너무 감사하단 말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그 인간에게 전화를 걸어 인간아, 네 집 음식물 쓰레기통 옆에 둘게. 찾아가. 이게 미쳤나? 개털된 주제에 어딜 큰 소리야? 자네기나 확인하고 말할래? 그 이야기를 듣더니 갑자기 남편이 전화를 뚝 끊더니 다시 저에게 몇 통을 걸어오더라고요. 장모님 바꿔. 장모님! 여기 네 장모님이 어디 있니? 아무도 없어. 잠깐만. 아니, 분명 이체했다고 했잖아. 나 속인 거야? 속인 건 누군지 경찰서 가서 조목조목 따져보자. 너 우리 엄마한테 준 사업 자료 그거 다 거짓말이잖아. 그걸로 몇십억을 빼내? 사기죄 누가 받는지 해보자. 저는 그렇게 엄마, 삼촌까지 주변의 가족 같은 사람들과 함께 남편의 사기죄를 성립시키기 위해 증거를 모으고 이 자료를 만든 친구도 증인석에 세워 입증시키는데 더 힘을 마련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엄마뿐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사업 자료를 보낸 게 들통이 나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남편을 고소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난 사기들이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저희 모녀에겐 유기견 사업으로 사기를 치고 다른 사람들에겐 카페 사업, 골프 사업 등 여러 가지로 사기를 치고 다니고 있었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엄마가 당연히 사업 자금을 줄 거라 생각해 남편은 그동안 투자를 명목으로 사람들에게 접대도 많이 하고 돈도 펑펑 쓰고 다녔는데 사기로 처벌까지 받은 마당에 그동안 써온 카드비까지 다 갚으려면 시댁 식구들에게까지 손을 벌려야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소식을 접하게 된 시부모님은 저와 엄마를 찾아와 이혼은 조용히 해줄 테니 남편 이름 앞으로 된
부채만 해결을 해주면 안 되겠냐는 뻔뻔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어쩜 이렇게 양심도 없는지 화가 났어요. 예, 너 생각을 해봐라. 우리 쪽에서 조용히 이혼 안 해주고 소송이라도 건다고 하면 돈 깨지지, 시간 낭비되지. 너한테도 좋을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네가 그 돈만 해결을 해준다면 이혼 도장 바로 찍어줄 수 있어. 내가 우리 아들 이혼 도장까지 가지고 다니고 있다니까. 어머님 아들이 저희 엄마한테 사기친 건 알고 계세요? 무슨 낯으로 이혼을 빌미로 저랑 거래를 하려고 하세요. 이혼 호락호락하게 안 해주겠다면 소송하세요. 차라리 저도 그게 더 편하겠네요. 아주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소송해서 위자료란 위자료는 싹 다 받아오게요. 제발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좀 하세요. 따져보니 본인들도 제 말이 100번 1000번 맞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물러나는데 저렇게 물러난다고 해도 다시 찾아올 것 같았어요. 남편이 경찰 조사 받으러 다닐 때도 저 쫓아다니면서 탄원서를 좀 써달라고 매달렸으니까요. 그렇게 한바탕 하고 시부모님을 내쫓았는데 아니 시어머니가 또 탄원서 서류를 저희 집 주방 쪽에 두고 갔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다시 오겠다는 심보가 너무 열이 받아 그거 가지고 곧바로 시부모님을 쫓아 내려갔어요. 이번에 아예 쐐기를 받고 2번 다시 오지 말라고 할 심상이었죠. 그렇게 씩씩거리고 내려갔는데 주차장 저 뒤쪽에 시부모님 차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창문을 두들기며 내려보라고 하는데 그때 제 뒤쪽에서 누군가 어머, 어머님, 아버님, 누가 우리 차 문을 막 두들겨요. 라는 소리가 들려 뒤를 돌아보곤 또 한 번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시부모님 옆에는 만삭의 임산부가 있었고 분명히 저 입에서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하는 말을 똑똑히 들었기에 이 여자는 대체 누구냐고 따져 물었어요. 저희 시댁은 신우밖에 없어 저 말고는 며느리가 없었거든요. 이 여자는 누군데 어머님 보고 어머님 소리를 해요? 설마 남편이 뒤에서 딴짓거리하고 애까지 뺀 여자예요? 저도 모르게 그런 촉이 와서 막 쏘아붙였더니 시어머니랑 그 여자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절 제지하며 그만 끝내라고 자기 아들이랑 조용히 이혼하라고 하는데 저는 남편이 뒤에서 딴짓거리한 장면을 목격하자마자 바로 이혼소송을 걸었어요. 이혼소송 걸면 당연히 지저분한 끝을 보게 되는 걸 알지만 바람까지 핀 걸 알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네요. 그렇게 1년간의 긴 소송과 집안 싸움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전부 다 끝내고 나니 속은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삼촌의 영민한 판단 덕에 아무것도 잃지 않고 전처럼 사랑스러운 유기견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지내게 됐죠. 그리고 나중에 삼촌이 제게 해준 이야기인데 사실은 그 전날 네 아빠 꿈을 꿨어. 죽은 사람 꿈에 나오면 안 좋다고 하는데 그날따라 네 아빠가 내 손을 꽉 잡으면서 아무 말도 없더라. 근데 그걸 보는데 하늘에서 잘못 지내서 나온 게 아니라 가족 걱정돼서 나를 부른 것 같더라고. 어쩌면 아빠가 우리를 지켜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늘에서 곁에서 엄마와 저를 지켜주는 사람이 많단 걸 이 일을 통해 깨닫고 난 뒤 더 많이 갚으면서 살자고 다짐했습니다. 이런 일로 누가 속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한순간에 돈 받고 달라진 인간을 경험하지 못하시면 누구든 당할 수 있는 일이란 걸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